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대학 입장에서는 아 얘는 선택을 바꿨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그러면은 우리 분야에 선택이 있는 애도 아닌데 왜 썼지? 점수 맞춰서 우리가 만만해 보였나? 그래서 썼나? 이런 애 뽑아봤자 반수한다고 깝치고 이런 애 뽑아봤자 휴학한다고 깝치고 이런 애 뽑아봤자 우리 전공과 상관없는 뭐 고시 시험 본다고 깝치고 그러겠지? 괜히 우리 학과 아웃풋만 떨어져. 요게 대학들의 생각이라니까. 내가 위에서 설명을 했지. 계열 선택을 하면 본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고통, 감내, 그거는 책임의 일부분일 뿐이야.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보자.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 이런 뻔한 얘기만 하려고 요 목차를 만든 게 아니니까 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빼고 갈 거니까 한번 들어봐봐. 일단 선택하면 뒤돌아보지 말라. 자, 가정을 해보자. 이거 시청하는 수험생 중에 작년 수강 신청 때 문이과 특색을 양자간 결정을 한 학생이 있고 아직은 고1이고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이과 특색 없이 그냥 최대한 통합수능이라고 하잖아? 전인적 인재라고 하잖아? 최대한 넓게 한번 들어보자. 이런 학생이 있고 다르지? 내가 일단 고1 때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거 이번 수강시험 때도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선택을 안 했어. 넓게 펼쳐놨어. 그러면 이번에 선택한 후 고3 때 공동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수강신청 할 때 거기서 또 유지를 해야 돼. 이거 명심하고. 어차피 이번이 메인 수강 신청은 마지막 수강 신청이지. 그런데 이미 너네가 과목을 시험을 많이 쳐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쳐봤지. 그다음 각종 수행평가도 해봤고 과목 성취도를 또 봤는데 나는 이거 어려워. 그리고 점수 잘 안 나와. 근데 내 친구 듣는 저 과목을 보니까 점수를 막 그냥 때려박어. 나 잘못 선택했나 봐 하면서 막 좌고우면하고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바꿀까, 뭐 내년엔 이렇게 수강 신청할까, 아니면은 저 추가로 방과후나 공동교육과정 들어서 좀 물타기를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아 절대 안 된다. 너네가 선택을 했어.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성취도 자체가 잘 안 나와. 그러면 그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아, 난 이거 못하네. 바꿔야 되네. 그럼 바꾼 다음에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는데 또 1년이 걸려. 그 1년 후에 또 못하는 거면 어떡할 거야? 그지? 보통 안 하는 거야. 너네가 이미 한 선택에서 성취도가 안 나오면 그 못하는 애가 아니라 너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아직 덜 한 거야. 더 하면 해결돼. 자꾸 바꾸고 좌고우면 하면 생기부가 왔다 갔다 비틀비틀거려. 그 교수 눈에 다 보인단 말이야. 그다음에 신청 한번 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다시 재상담 요청하고 변경해 주시면 안 돼요. 아직 안 올렸잖아요. 이거 솔직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변경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한번 확정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수에 맞춰서 교재 계약하지, 외부 강사 계약하지, 교육청에 기한 만들어서 올리지, 못 바꿔. 근데 그거 올리기 전이고 계약하기 전이면 바꿀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너네 한 명 바꿔주고 수십 명이 다시 바꿔달라고 달려들면 개판돼 학교. 그래서 대부분 99.9%의 학교는 일단 수강청하면 절대 변경 불가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봤자 고등학교 공부야. 하면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거 하면 생기부 자체가 흔들려. 명심하고. 그 다음에 계열 변경의 부작용이 뭐냐? 수강청이 꼬여. 이미 너네가 수강청을 한 번 했어. 요번에 해. 그 다음에 그 두 개 사이에서 방과후랑 공동교육과정 수강청이 계속 분기별로 있어. 그게 생기부의 순서대로 다 기재가 된단 말이야. 수강청이 꼬이면 교수 입장에서는 얘가 고1 땐 이랬다가 고2 땐 이러네. 얘가 고2 때 학교 수강청을 이렇게 해놓고 공동교육과정은 저렇게 신청했네.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거 위계성 트리고 전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할게. 수강청 과목 간의 어떤 체계성이랑 순서, 심화, 성장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대학 입장에서는 아 얘는 선택을 바꿨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그러면은 우리 분야에 선택이 있는 애도 아닌데 왜 썼지? 점수 맞춰서 우리가 만만해 보였나? 그래서 썼나? 이런 애 뽑아봤자 반수한다고 깝치고 이런 애 뽑아봤자 휴학한다고 깝치고 이런 애 뽑아봤자 우리 전공과 상관없는 뭐 고시 시험 본다고 깝치고 그러겠지? 괜히 우리 학과 아웃풋만 떨어져. 요게 대학들의 생각이라니까. 또 친구 따라 항공사 따라 변경하지 말라고 내가 아까 말했지만 고2 때가 특히 이런 게 많거든? 왜냐면 고1 때 수강신청 할 때는 내 주관대로 했는데 고2 때 보니까 저 친구가 고1 때 수강신청한 거에 꿀을 많이 빠른 것 같아. 저 친구가 고1 때 수강신청한 과목 이번에 보니까 배정된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고 관련된 수업 계획서도 보면 훨씬 수행평가도 만만하고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학원 강사가 야 너 내가 학원에서 너 쪽지 시험 봤는데 너 그 성적으로 이 과목 그대로 들고 고3까지 가면 너 착살날 것 같은데? 너 바꿔야 되는 거 어떠니? 이러면 고2 애들 거의 60, 70%가 다 넘어와. 안 돼. 그러면 안 돼. 의미가 없어. 얘들은 자기 과목만 생각할 뿐이고 얘들은 지가 열심히 한 건데 너네가 옆에 보고 남의 떡이 커 보인 것 뿐이야. 계열을 바꿨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감당하기에는 이건 너무 비루한 근거야. 이게 내가 왜 강조하냐면 내가 수험생을 상담해도 그렇고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꾸게 되면 수능 점수가 관련된 수강 과목에 맞춰서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융합 선택 맞춰서 수능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다음 정시에서도 비교과 반영된다 그랬지. 그게 싹 다 무너져 버려. 그 다음에 이미 한 번 수강청을 하면 거기서 틀어져 버리면
그 이후로 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방과후 수업이나 모든 구성이 도미노로 넘어지게 돼. 이미 바꿔놨는데 뒤에 아무리 잘해봤자 교수 입장에서는 앞뒤에 일관성이 없는 거지. 그다음에 세특의 기재 내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생기부 꾸리기도 내가 영상을 만들 거지만 여기서 간략히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자면 내가 고1 때 어떤 수강 신청을 했어. 그래서 그 과목을 들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수행평가가 있었어. 이 과목에서 무슨 영작 발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정보 소스를 취득을 했어. 그래서 이런 관심이 생겼어. 라고 한다면 그 관심이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서 어떻게 내가 계속 노력하고 발전시키는지 그 관심을 유지했는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교수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바뀌어버리니 연결이 안 되고 똑똑똑 끊어지는 거야. 싸구려 스파게티처럼. 교수 입장에서는 넌센스인 거지.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바꾼 애들은 바꾸더라. 그럼 좋아. 내 말 안 듣고 바꾼다 치자. 그럴 때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겠지.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부작용을 완화한다고 했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는 안 했어. 변경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변경할 거면 이거 좀 들어봐봐. 최고 레벨의 대학 학과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위권 이하, 아니 중상권서부터 그 이하는 솔직히 문과보다 이가 훨씬 선택의 폭이 넓은 거야. 그건 사실이야. 취업 선택의 폭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부터 모든 대통령이 계속 대학별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대학들의 정원을 줄여왔단 말이야. 저출산인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이러면서. 그런데 동등한 비율로 줄이질 않았어. 얘들을 더 많이 줄이고 얘들을 조금 줄였단 말이야. 그래서 과별로 모집 정원 차이가 크긴 하지만 뭐 대강 평균 따지면 여기가 비슷한 레벨일 때 36명인데 하나의 모집 단위가 정시 모집 정원이. 그런데 얘는 막 17명 막 이래버려. 그러면 정시 지원할 때 내가 제대로 예측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낮춘 애가 17명만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니. 그럼 정시 정원이 이래버리면 수시에서는 갑자기 얘가 많겠니? 아니야, 수시도 똑같아. 얘들보다 얘가 적어. 그러다 보니 내가 여건에 맞춰서 내 성적에 맞춰서 내 수능 점수나 생기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문과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이렇게 정하자. 문과에서 이과로 변경하는 거 난 반대지만 할 거면 차라리 문과에서 이과로 변경하는 거는 해. 그냥 할 거면. 근데 이과에서 문과로 변경하고 싶은 애들이 있다면 변경하지 마. 지금 생기부 꼬이니까 그대로 가. 점수가 안 나와도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서 고3 때 수시나 정시 지원할 때 교차 지원을 해버려. 지금 이과에서 문과를 바꾸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 다음에 고1 생기부에 타겟팅된 계열이 있다고 치자. 너네가 수강생 말고 고1 때 생기부가 이미 생겼잖아. 1학기, 2학기. 근데 거기에 특색이 세특 기재상이나 창치를 보면 문과인지 이과인지 딱 정해져 있다고 치자. 계열이. 그때 어떤 이유로 변경된 건지 고2 창체 세특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고3 때 바뀌어도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계열은 단지 문과 이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영상 맨 앞에서 얘기했지. 뭐 인문 자연, 뭐 공대, 의학, 보건 계열, 무슨 뭐 성경 계열 이런 계열을 말하는 거야. 문과 내에서도 변경될 수 있는 거야. 고1 때 타겟팅 하나의 계열로 해놓고 다른 계열로 바꿀 거야 너네가 3개월 뒤에. 그럼 고3이 싹 다 바뀌는 거 아니야. 이때 너네가 요 단계에서 고1 때 내가 관심 분야로 이렇게 했던 진로 탐색을 통해서 이러한 수강청 이런 걸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발전된 이러이러한 계열을 통해서 내가 역량이 있다면 오히려 이미 발전되어 있고 포화 상태에 있는 이 학문 범위보다 저 분야에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뭐 국가적인 사회적인 경쟁력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 하에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번 창체 세특 고2 때 스토리텔링에서 얘랑 연결할 자신이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 교수들이 너네 생기부를 처음부터까지 정독하는 게 아니다. 보통 하나의 모집 단위에 학종 교과 각각 4,000명씩 던져 생기부를. 근데 너네 이번에 지금 생기부 수정 기간이니까 봤지? 어? 검토 기간이니까 봤잖아. 그거 곱하기 3을 해. 그러면 그게 3년치 생기부 분량이지? 그 다음에 그거 곱하기 4,000을 해봐. 그걸 교수가 다 읽을 거 같니? 너네 창체 세특 이거 발췌독하거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독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전공 관련된 부분 위주로 발췌독하겠지. 그때 딱 운 좋게 눈에 띄면 부작용이 없어질 수 있고 눈에 안 띄어서 교수가 발췌를 못했어. 작살 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니? 발췌되길 바라면서 만약에 변경한다면 이걸 어떻게든 해내야겠지. 여기서 여기로 왜 바꿨는지 교수가 보기에 납득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야. 생기부에는 납득되게 그 중간에 어떤 내 학습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를 써주는 게 스토리텔링이야. 나중에 생기부에서 자세히 얘기할게. 그 다음에 문과에서 이과로 갈 때 내가 얘기했지. 선택의 포기를 고려한 계열 변경일 경우 난 반대하지만 이것까지 내가 봐줄게. 다만 이과 과목들에 대한 정시 가산점과 수시 정성평가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문과에서 이과로 갔는데 고1 때 이미 각 과목별 성적이 나온 상태야. 이과 과목들에 대한 가산점 거기서 해당이 돼. 물론 내신 성적 바뀐다 뜻이야. 그 다음에 문과에서 이과로 변경할 경우 이과에서 문과로 변경할 경우 한번 볼까? 문과에서 이과로 변경할 경우 내가 아까 말했지 선택의 폭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대학 가야 되니까 내가 성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꼭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한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되느냐 이과 과목들에 대한 정시 가산점 그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와 내년에 올해 말고 그 다음에 수시 정성평가 너네가 이미 고1 생기부 나왔잖아? 수시는 5개 학기가 들어가 고1 1학기 2학기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 5개 중에 2개가 이미 다 끝난 상태야. 근데 내가 보니까 수시 정성평가에서
고1 때 이과 관련된 과목의 세특이나 창체가 작살이 났어. 그러면 감당 못하는 거야. 물론 그걸 앞돌 정도로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에 그거를 충원하고도 더 넘칠 정도로 할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가능하다.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안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애들, 이거는 무조건 반대지만 고1 때 내신 관련돼서 이미 망한 과목이 너무 처참해. 그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까지 기재되는 거 알지? 너무 처참해. 그래서 문과로 바꿀 수밖에 없어. 이런 애들이 있다면 수학일 경우에는 바꾸지 마.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잖아? 문과랑 이과랑 똑같은 시험 봐.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에서 이과에서 수학을 못 보나 문과에서 수학을 못 보나 똑같이 데미지가 커. 어떻게 보면 문과가 더 데미지가 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일 경우에는 변경하지 마라. 망한 과목이. 근데 과학일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내가 봐줄게. 왜냐면 수학은 못하면 아예 인서울을 못 가는 거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 사이에 과학을 누가 더 잘하느냐로 이과가 판별이 되거든. 근데 내가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이 너무 심각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문과로 가는 거 선생님이 조금 이해해줄게. 그렇게 따지고 또 문과에서 이과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거 내가 문과에서 이과를 가든 이과에서 문과를 가든 난 관심사가 생겼어. 저쪽에 흥미가 생겼어. 이럴 거라면 무조건 자해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할 정도로 그 관심과 흥미가 진지하고 성숙할 때만 교차해라. 이렇게 또 말해줄게. 자, 이렇게 봤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계열 선택이라는 건 뭐다? 2028학년도에도 계열 선택은 있다. 계열 선택은 내가 희망하는 대학 진로 계열이고 그 대학들은 그 계열별로 과목들과 내 세특을 원한다. 따라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고3 때 지원할 수 있는 계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2, 3개월 뒤에 시작이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수강 신청의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상